조용히 해. 내가 원한 거잖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 순간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서연을 침대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이 짐승 같은 놈! 미숙이 소리쳤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2022년 늦가을, 재민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아침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62의 나이에도 30년간 병원에서 일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새벽 근무에 익숙해진 몸은 은퇴 후에도 일찍 깨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복도 끝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가 또 화장실로 뛰어가는 소리였습니다. 벌써 일주일째였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 서연은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환절기 감기려니 했죠. 하지만 미숙의 30년 간호사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미숙이 화장실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안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네,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속이 좀 안 좋네요.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어색했어요. 미숙은 간호사의 본능적인 관찰력으로 서연을 살폈습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서연은 죽만 조금 떠먹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많이 먹어야지. 하은이도 보살펴야 하는데. 미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64세 남편은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쌓은 권위적인 분위기가 온몸에서 풍겼죠. 무슨 일이야? 남편이 신문을 집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엔 서연에게 관심도 없던 남편이 요즘 들어 자꾸 서연을 쳐다보더군요. 서연이가 요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미숙이 대답하자 남편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끈적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병원에 가봐야겠네. 남편의 말에 서연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로. 그 반응이 너무 과했어요. 단순히 병원 가자는 말에 왜 저렇게 놀랄까요? 하은이가 교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8살 손녀는 엄마를 닮아 예쁘게 자라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도 아파? 아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서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하은아, 엄마 괜찮아?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오늘 점심에 집에 들를 거야. 미숙이 놀라 물었습니다. 점심에 회사는? 잠깐 서류 가지러 와야 해. 남편의 대답은 어색했어요. 회사에서 집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인데 점심시간에 왔다 가기엔 부담스러운 거리였거든요. 게다가 서류라니 중요한 서류는 다 회사에 있을 텐데요. 남편이 나간 후 서연의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하은이 학교 끝나고 마트 좀 다녀올게요. 그래, 천천히 다녀. 서연이 하은을 학교에 데려다 주러 나갔어요. 미숙은 혼자 남은 집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서연의 증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구역질, 체중 감소, 불안, 떨림. 간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증상을 보인 환자들을 많이 봤었죠. 대부분 극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설마 임신? 아니에요. 재민이 죽은 지 2년이나 됐는데요. 그리고 서연은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재민을 잃고 하은이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착한 며느리였어요. 그렇다면 뭘까요? 11시가 되자 서연이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더욱 불안해 보였어요. 서연아, 잠깐 앉아봐. 미숙이 서연을 불러 앉혔습니다. 너 정말 괜찮은 거니? 병원 가보자. 내가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소개해 줄게. 서연이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피곤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30년 간호사 했잖아. 내 상태가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서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경직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마치 무서운 무언가를 마주한 것처럼요. 벌써 왔네요. 미숙이 시계를 봤습니다. 12시. 정말 점심시간이었네요. 서류 좀 찾으러 왔어. 남편이 대답하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 하은이 방 정리 좀 할게요. 서연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네, 좀 어질러져 있어서. 서연이 거의 도망치듯 하은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서재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서류 봉투 며칠 전부터 서재 책상 위에 있던 거였는데 왜 이제야 가져가는 걸까요? 여보, 점심은? 회사에서 먹을 거야. 남편이 대답하더니 복도를 지나 하은이 방 쪽으로 갔습니다. 서연아, 잠깐. 남편의 목소리에 미숙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명령하는 듯한, 거부할 수 없다는 듯한 그런 톤이었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나와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현관으로 향했어요. 다녀올게. 문이 닫히고 나서야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 좀 쉴게요. 머리가 아파서. 서연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숙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30년간 환자들을 돌보면서 익힌 관찰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보이는 모든 증상들,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둘 사이에 흐르는 기묘한 긴장감. 그날 저녁 식탁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하은이만 천진난만하게 떠들었고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뜨적거렸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과하게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내일도 집에 있을 거지? 남편의 물음에 서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도 점심에 들를 거야. 그 말에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숟가락을 쥔 손이 파르르 떨리는 걸 미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미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서연이 방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하은이는 어떻게? 서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엔 절망이 가득했어요.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간호사 시절 성폭행 피해자들을 돌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들이 보였던 증상들, 그 절망적인 목소리, 서연이 지금 보이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설마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권위적이어도 며느리에게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미숙은 침대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재민이 살아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암 투병 1년, 그 힘든 시간 동안 서연은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병원비며 간병이며 모든 걸 묵묵히 해냈죠. 재민이 떠난 후에도 하은이를 위해 강하게 살아가려 했고요. 그런 서연이가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서연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팔뚝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자국이었어요. 누군가 강하게 잡은 듯한 손가락 모양의 멍이 선명했습니다. 팔에 그게 서연이 황급히 소매를 내렸어요. 이거요? 어제 문에 부딪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문에 부딪혀서 생기는 멍이 아니었어요. 미숙은 30년간 병원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상처를 봐왔습니다. 저건 분명히 누군가 강하게 붙잡아서 생긴 멍이었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늘도 점심에 올 거야. 그 말에 서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여보, 요즘 점심에 자주 오네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왜 집에 오는 게 문제? 아니, 그게 아니라 쓸데없는 참견하지 마. 남편의 차가운 말투에 미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하은이를 학교에 보낸 후 미숙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나한테 할 말 없니? 서연이 눈을 피했어요. 없어요, 어머니. 정말이니? 내가 요즘 그때 서연이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였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 눈물을 닦았어요. 벌써 오셨어요? 미숙이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반. 평소보다 더 일찍 왔네요. 깜빡 잊고 안 가져간 게 있어서. 남편이 대답했지만 그 시선은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눈빛을 본 순간 미숙은 확신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어요. 30년 간호사 경력이 알려주는 모든 신호들이 위험을 알리고 있었거든요. 서연의 팔에 있던 멍, 자국, 남편의 끈적한 시선, 그리고 둘 사이에 흐르는 불길한 기운까지. 새벽 3시 또다시 서연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서연의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서연이 죽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왜 재민에게 미안하다는 걸까요? 미숙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일부러 일찍 일어났어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서연이 또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구역질 소리가 문 밖까지 들렸어요. 그럼 남편이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걱정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은. 서연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얼굴은 더욱 창백했습니다. 서연아, 병원 가자. 이건 정상이 아니야. 미숙이 다가가자 서연이 뒷걸음쳤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정말로.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알아서 하겠지. 그 말투가 차가웠어요. 마치 서연의 고통을 즐기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미숙은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서연아, 제발 나한테 말해. 무슨 일이? 그 순간 서연의 소매가 올라가면서 새로운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멍, 자국이 더 많아져 있었어요. 팔뿐만 아니라 손목에도. 서연이 황급히 팔을 빼며 소매를 내렸습니다. 서연, 이게 뭐니? 누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이 거의 소리치듯 말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숙은 망연자실했어요. 서연이 저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일할 때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엔 이렇게 숨기려 했죠. 상처를 감추고 없는 일로 만들려 하고 도움을 거부하고. 설마 시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에게 그런 짓을 할 리가.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11시가 되자 예상대로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미숙이 일부러 밝게 인사했어요. 회사 일이 좀 있어서. 남편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서연을 찾고 있었어요. 서연이 방에 있어요. 몸이 안 좋다고. 남편이 복도로 향했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뒤따라갔어요. 남편이 서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열어. 안에서 대답이 없었어요. 열라고 했지.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협적인 톤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아버님, 들어가도 되지? 남편이 물었지만 이미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복도 끝에서 지켜봤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방 안에서 작은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서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간간히 들렸어요. 안 돼요. 미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소리는, 저건 분명히. 그때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만족스러운 듯하면서도 뭔가 더 원하는 듯한. 미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뭐야? 그냥 화장실 가려고. 미숙이 둘러댔어요.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 가봐야. 문이 닫히고 나서 미숙은 서연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옷이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서연아. 미숙이 다가가자
서연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서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니? 서연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정말로 그냥 좀 쉬고 싶어요. 하지만 서연의 목에 빨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누군가 목을 움켜쥔 듯한 자국이었어요. 미숙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서연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미숙은 인터넷으로 사설 탐정을 검색했어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곳을 알아본 끝에 평이 좋은 탐정사무소를 찾았어요. 내일 당장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연의 울음소리는 더 커졌어요. 여보, 미안해. 하은이를 어떻게...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자신의 아내가 아버지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다음 날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 미숙은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탐정이라는 중년 남성이 맞아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미숙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한 증상을 보이고 남편이 수상한 행동을 한다고. 이탐정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가정 내 성폭력일 가능성이 있네요. 요즘 이런 사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제가 며칠 동안 감시하면서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탐정과 계약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연이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어요. 허리를 숙일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거든요. 허리 아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이 또 둘러댔지만 분명히 어디가 아픈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역시나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미숙이 일부러 외출을 했어요.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남편분이 며느리 방에 들어갔습니다. 30분째 나오지 않고 있어요. 미숙의 손이 떨렸어요. 지금 가야 할까요? 아직은 기다리세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미숙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또 30분이 지났습니다. 이탐정이 다시 전화했어요. 남편분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일반적이지 않네요. 서연이는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숙은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이미 회사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서연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서연아, 나야.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입술이 터져 있었고 목에 빨간 자국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서연아. 미숙이 다가가려 하자 서연이 뒷걸음쳤어요. 어머니,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뭘 모른 척해. 이게 뭔지 나도 알아. 시아버지가 너한테.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가 아시면 더 큰일 나요. 그 사람이 하은이한테도... 미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은이한테도 뭐, 설마?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말을 안 들으면 하은이한테도 손댈 거라고.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미숙은 서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더 이상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는 모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힘 있는 사람들과 연주도 많고. 그래도 이건 범죄야. 경찰에 신고하면.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믿겠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그런 짓을 한다는 걸? 서연의 말이 맞았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미숙은 서연을 진정시킨 후 이탐정에게 전화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이든 영상이든.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탁의 분위기는 살벌했어요. 남편이 서연을 노골적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욕망과 협박이 뒤섞여 있었어요. 서연아, 내일은 좀 일찍 올 거야. 11시쯤.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대답이 작아서 안 들리네.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간신히 대답했어요. 하은이가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또 아파? 아니야, 하은아. 엄마 괜찮아. 서연이 억지로 웃었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슬펐어요. 미숙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남편을 맡겠다고, 서연과 하은이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아들 재민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다음 날이 밝았어요. 오늘이 바로 결전의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미숙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모든 것을 끝낼 날이었어요. 이탐정과 함께 세운 계획대로 남편의 범죄를 확실하게 잡아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서연이 또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이제는 구역질 소리가 더 심해졌습니다. 몸이 점점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미숙은 서연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불렀어요. 서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서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내 방으로 와. 중요한 이야기야. 미숙의 방에 들어온 서연은 초조하게 손을 비볐어요. 손톱 밑이 피가 날 정도로 물어뜯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증상이었죠. 서연아, 이제 다 말해. 언제부터였니? 서연이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말씀이? 다 남편이 너한테 하는지. 언제부터 그랬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석 달 전부터예요. 미숙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석 달, 그 긴 시간을 혼자 견뎌왔다니.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니?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어깨를 만지거나 손을 잡는 정도였어요. 위로한다면서 남편 없이 힘들 텐데 자기가 도와주겠다면서. 미숙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심해졌어요. 안아주려 하고 키스하려 하고 제가 거부하면 화를 내셨어요. 서연이 울음을 삼키며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안의 젊은 여자가 내 것이 되는 게 뭐가 문제냐고. 어차피 남편도 없는데 위로받는 게 뭐가 나쁘냐고. 미숙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아들의 아내에게.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서연이 말을 멈췄어요. 너무 끔찍해서 입에 담기도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아. 다 말해봐. 방에 들어와서 강제로 제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서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은이한테도 손대겠다고 협박했어요. 제가 말 안 들으면 하은이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미숙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 짐승 같은 인간과 35년을 함께 살았다니, 전혀 몰랐다니. 서연아, 이제 끝이야. 오늘로 다 끝낼 거야. 어머니, 어떡해요? 그 사람은 힘이 있어요. 회사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많고. 걱정하지 마. 다 준비했어. 미숙은 서연에게 계획을 설명했어요. 이탐정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 오늘 남편이 왔을 때 확실한 증거를 잡을 거라고. 무서워요, 어머니. 만약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아. 내가 있잖아.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밥 안 먹어? 미숙과 서연이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을 보는 눈빛이 평소보다 더 끈적거렸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올 거야. 남편이 서연을 보며 말했어요. 평소보다 30분이나 더 빨랐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좀 오래 있을 거니까 알아서 해. 그 말의 의미를 미숙은 알 수 있었어요. 오늘은 더 끔찍한 짓을 하겠다는 뜻이었죠. 하은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다녀올게요. 남편이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을 보는 서연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언제든 하은이에게도 그 더러운 손을 뻗을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이었죠. 남편이 출근하고 서연이 하은을 학교에 데려다 주러 나갔어요. 미숙은 즉시 이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온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카메라도 설치했고 녹음기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직접 보시면 충격이. 괜찮아요. 내가 봐야 해요. 증인이 되어야 하니까. 전화를 끊고 미숙은 집안을 정리했어요. 오늘이 이 지옥 같은 날들의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서연이 돌아왔을 때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오늘. 그래, 오늘이야. 너는 그냥 평소처럼 해. 내가 다 처리할게. 시간이 흘러 10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의 불안은 극에 달했어요.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손은 쉴 새 없이 떨렸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다 잘 될 거야. 미숙이 서연을 안심시켰지만 사실 미숙도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10시 20분.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도착한 거예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내가 나갈게. 시장 좀 다녀온다고 할 거야.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술 냄새가 났어요. 낮부터 술을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벌써 왔네요. 미숙이 놀란 척 인사했어요. 일이 일찍 끝나서. 남편의 시선은
이미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 같았어요. 난 시장 좀 다녀올게요. 오늘 저녁장 봐야 해서. 그래, 다녀와. 남편이 대충 대답했어요. 빨리 미숙이 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보였어요. 미숙이 문을 나서자마자 이탐정이 다가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집 뒤쪽에서 지켜보고 있을게요. 네, 부탁드려요. 미숙은 집 앞 골목에서 기다렸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이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남편분이 며느리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또 10분이 지났습니다.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님이 거부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미숙은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서연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싫어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서연의 절규였어요. 조용히. 내가 원한 거잖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 순간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서연을 침대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이 짐승 같은 놈! 미숙이 소리쳤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뭐야? 왜 벌써? 지금 뭐 하는 거야? 며느리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이 당황하며 서연에게서 떨어졌어요. 이건 오해. 서연이가 먼저. 닥쳐! 내가 다 봤어. 미숙은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 부를 거야. 잠깐. 여보. 경찰은 이건 가족 일이잖아. 남편이 다가오려 했지만 미숙은 뒷걸음쳤어요. 가족? 가족이 이런 짓을 해? 넌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미숙이 비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게요. 성폭행 사건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집 가장이야. 가장! 넌 그저 범죄자일 뿐이야. 이탐정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다 녹화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남편이 이탐정을 보고 더욱 당황했어요. 누구야 당신은? 남의 집에 왜? 사설 탐정입니다. 당신의 범죄 행위를 며칠째 감시하고 있었죠.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어요. 미숙이 다가가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 끝났어. 경찰이 도착했어요.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누가 신고하신 분이죠? 접니다. 남편이 며느리를 성폭행했어요. 미숙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남편이 발악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제가 먼저 유혹했어. 남편 죽고 외로우니까. 탁치세요. 젊은 경찰관이 남편을 제지했어요. 일단 서까지 가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나를 체포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남편이 고함쳤지만 경찰관들은 담담하게 그를 연행했어요. 정민수 씨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남편이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너희 다 후회할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나 봐. 하지만 그의 위협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테니까요. 경찰이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미숙의 품에서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끝난 건가요? 그래, 끝났어. 이제 그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서연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고통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울음이었어요. 남편이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숙과 서연은 경찰서를 여러 번 오가며 조사를 받았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미숙은 30년 간호사 경력을 살려 서연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 PTSD 증상, 신체적 학대 흔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했어요. 선생님이 작성하신 이 기록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형사님이 감탄했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서요. 미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엔 진술하기를 두려워했어요. 말하는 내내 몸을 떨었고 때로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다 말할게요. 서연이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달 동안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하나하나 진술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남편이 했던 협박들, 폭력적인 행동들, 모든 것을 상세히 말했습니다. 이탐정이 제출한 증거들도 결정적이었어요. 영상과 음성 녹음, 사진들, 남편이 서연의 방에 드나든 기록, 서연이 거부하는 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들이 모두
증거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비싼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빠져나가려는 모양이었죠. 재판 준비를 하는 동안 서연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미숙이 아는 의사 선생님께 부탁해서 좋은 정신과 전문의를 소개받았습니다. 심각한 PTSD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었어요. 진단서에는 서연의 상태가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모두 남편의 범죄로 인한 것이었죠. 하은이는 할머니가 돌봐주고 있었어요. 엄마 왜 자꾸 병원 가? 하은이가 물을 때마다 미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좀 아파서 치료받는 거야. 곧 나을 거야. 다행히 하은이는 자세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드디어 첫 공판 날이 되었습니다. 2023년 초봄, 아직 쌀쌀한 날씨였어요. 법원 앞에서 서연이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어머니.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미숙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남편이 보였습니다.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어요. 서연을 보는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검사님이 공소사실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정민수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며느리인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듣기만 해도 끔찍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합니다. 이는 모두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뻔뻔한 변명이 시작되었어요.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외로워하던 차에 시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접근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숙이 분노를 참으며 서연을 토닥였습니다. 검사님이 반박했어요. 증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탐정이 제출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싫어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하은이한테도 손대겠다고 했잖아요. 서연의 절박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도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은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스트레스가 심했고 궁색한 변명들이 이어졌어요. 미숙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고 정재민의 어머니이자 피해자 윤서연의 시어머니입니다. 미숙은 차분하게 진술을 시작했어요. 30년간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의학적 지식으로 며느리의 상태를 관찰했고 명백한 학대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미숙은 준비한 자료들을 제시했어요. 서연의 몸에 있던 멍, 자국 사진들, 시간대별로 정리한 증상 기록, 체중 변화, 그래프까지. 이것은 제가 간호사 시절 배운 대로 작성한 의학적 관찰 기록입니다. 판사님이 관심 있게 자료를 살펴봤어요. 피해자는 전형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구역질, 불면증, 공황발작, 자해충동. 미숙이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미숙이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남편이 며느리를 침대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법정이 술렁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판사가 제지했어요.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서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위로한다고 했어요. 재민 씨가 없어서 힘들 텐데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어요. 억지로 안으려 하고 방에 들어와서. 그리고 뭐라고 하던가요? 검사님이 물었어요. 집안의 젊은 여자가 자기 것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하은이를 생각하면 하은이한테도 해를 끼칠까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어요.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시댁에 계속 살면서 도움을 받고 있었고요. 그건 혹시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반대합니다. 검사님이 소리쳤어요. 피해자를 모욕하는 질문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인, 질문을 바꾸십시오. 정신과 의사가 전문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피해자는 심각한 PTSD를 앓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성적 학대로 인한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의사는 서연의 진단서를 제시했어요. 자살 충동까지 보이고 있어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남편이 또 소리쳤어요.
다 꾸며낸 거야? 돈 때문에? 피고인,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한 번 더 소란을 피우면 퇴정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탐정이 증언했어요. 수집한 증거들을 설명하고 며칠간의 감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매일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30분에서 1시간씩 있었고 그때마다 피해자의 거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어요. 변호사의 궁색한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했어요. 다음 공판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서연이 미숙에게 기댔어요. 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더 힘내. 거의 끝났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이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하은이가 밝게 웃으며 뛰어왔어요. 서연이 하은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하은이 오늘 학교 어땠어? 재밌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순수한 아이의 웃음이 상처받은 어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어요. 두 번째 공판, 세 번째 공판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어요. 마침내 선고, 공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정민수에게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협박 등의 혐의로 판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5년 남편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5년이라니. 서연이 미숙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그리고 피고인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합니다. 판사가 덧붙였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재민아, 봤지? 내 아내를 지켜냈어. 정의가 승리했어. 그날 저녁 미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연아, 나 이혼할 거야. 서연이 놀란 눈으로 미숙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아니야, 이건 내 결정이야. 그런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35년의 결혼 생활. 하지만 이제는 끝낼 때가 왔어요. 미숙은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3년 늦봄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미숙은 상자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5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재민이 태어나고 자란 곳, 수많은 추억이 깃든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악몽 같은 기억들도 있는 곳이었죠. 어머니, 이건 가져가실 거예요? 서연이 앨범을 들고 물었어요. 재민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져가야지. 재민이 추억은 다 소중하니까. 미숙이 앨범을 받아들었어요. 사진 속 재민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암 투병 전에 건강했던 모습이었죠. 서연도 사진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눈빛에서 공포는 사라지고 있었어요. 엄마, 이 인형도 가져가요? 하은이가 큰 곰 인형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 다 가져가자. 서연이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짐을 옮기는 동안 이웃들이 나와 인사를 했어요. 어디로 가세요? 시내 쪽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이웃들은 자세한 사정을 몰랐지만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건 눈치챘나 봅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미숙은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이곳과는 영원히 작별이었어요. 새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15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세 사람이 살기엔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햇살이 잘 들어와서 밝았습니다. 와,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하은이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조심해, 하은아. 넘어지면 안 돼.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짐을 푸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미숙은 작은 방을 서재 겸 상담실로 꾸몄습니다. 간호사 시절 받았던 상장들과 자격증을 벽에 걸었어요. 어머니, 뭐 하실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작은 건강 상담소를 열려고 동네 어르신들 혈압도 재드리고 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멋지세요. 서연이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미숙은 1층에 작은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미숙 건강상담소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미숙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간판이었죠. 개업 첫날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왔어요. 혈압 좀 재주세요.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숙은 정성껏
한 분 한 분을 돌봐드렸습니다. 30년 간호사 경력이 빛을 발했어요. 어르신들은 미숙의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에 만족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별 말씀을요? 또 오세요. 서연도 조금씩 도왔어요. 처음엔 청소나 정리만 했지만 점점 더 많은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뭔가 배우고 싶어요. 서연이 어느 날 말했어요. 그래, 뭘 배우고 싶은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미숙은 서연을 뿌듯하게 바라봤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와줄게. 서연은 학원에 등록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상담소를 돕고 저녁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하은이가 잠든 후에도 책을 펴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대견했어요. 엄마 공부해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도 할머니처럼 아픈 사람 도와주려고. 우와, 엄마 멋져요. 하은의 칭찬에 서연이 행복하게 웃었어요. 심리치료도 계속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갔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표정이 밝아졌네요.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였어요. 좋은 분들과 함께 있어서 그런가 봐요. 서연이 미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름이 되었어요. 상담소는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선생님한테 가면 병원 안 가도 돼. 친절하고 잘 봐주셔. 손님들이 늘어났고 수입도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작지만 충분한 수입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소박하게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어느 날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35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난 거였죠. 미숙은 담담하게 서류를 접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정말 그랬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으로부터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5년을 살아야 하는 그의 소식은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서연이 간호조무사 시험을 봤어요. 어머니, 떨려요. 시험장으로 가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잘할 거야.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잖아. 미숙이 격려해 주었어요. 시험을 마치고 나온 서연은 지쳐 보였지만 뿌듯해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한 달 후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어머니, 합격했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미숙도 함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은이도 엄마를 껴안으며 축하했습니다. 엄마 최고. 엄마 짱.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케이크를 사고 서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상담소에서 일할 수 있겠네? 미숙이 말했어요. 네, 어머니 곁에서 열심히 배울게요. 서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상담소에 간호조무사 윤서연이라는 명패가 추가되었어요. 서연은 미숙보다 더 젊은 감각으로 환자들을 대했습니다. 특히 젊은 엄마들이 서연을 좋아했어요. 서연 선생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거 힘드시죠? 저도 그래요. 서연이 공감하며 상담해 주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올해는 우리 셋이서만 크리스마스 보내요? 그래. 우리 셋이 가족이니까. 미숙이 대답했어요. 좋아요. 우리 가족 최고. 하은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각자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난 엄마랑 할머니랑 계속 함께 살고 싶어요. 하은이가 먼저 말했어요. 나는 하은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 서연이 하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거. 미숙이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하얀 눈을 보며 미숙은 생각했어요. 재민아, 보고 있니? 내 아내와 딸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첫날 세 사람은 함께 일출을 보러 갔어요. 와, 해가 떠요. 하은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서연과 미숙은 손을 잡고 해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그만.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지. 서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네,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상담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동네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미숙 건강상담소? 네, 어서 오세요. 서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팀이 되었어요. 미숙의 경험과 서연의 젊은 열정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봄이 다시 왔을 때 서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완전히 나은 것 같아요. 정신과 치료를 마친 날이었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야. 이제 과거는 잊고 앞만 보고 살 거예요. 서연의 표정에는 결의가 가득했어요. 하은이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할머니랑 엄마처럼 아픈 사람 도와줄 거예요. 그래, 우리 하은이는 뭐든 할 수 있어. 미숙이 하은을 안아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오늘 일 많았죠? 서연이 미숙에게 물었어요. 괜찮아. 서연이가 있어서 든든해. 저야말로요. 어머니한테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하은이가 끼어들었어요. 나도 빨리 커서 도와줄게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어요. 미숙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끈끈한 게 있다는 걸. 신뢰와 사랑, 서로를 위한 희생과 보호,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걸. 창밖에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세 사람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미숙은 일기장에 적었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서연과 하은이가 있어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적이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재민아, 하늘에서 지켜봐. 우리는 정말 행복해.